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중에서 1순위가 국민연금이에요. 60세가 되셨으면 그다음부터 국민연금 추가로 더 내셔가지고 연금액 올리시기 바라겠어요. 꽉 채우시는 거예요. 최대 5년까지 당겨받게 되면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 되도록이면 하지 마셔라. 저와 상담하신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걸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운 5, 60대가 국민연금에서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 5, 60대 여러분들 노후 준비 걱정하실 텐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거 3층 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 50대, 60대라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연금을 꽉 채우셔야 돼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국민연금을 내가 채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그동안 국민연금 내가 혹시 못 낸 거 있나, 안 낸 거 있나, 더 낼 거 있나 꽉 채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국민연금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제가 혹시 과거에 국민연금을 못 낸 적이 있나요? 건너뛴 적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이미 200만 원 이상 많이 축적돼 있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내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연금에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연금액이 너무 작거나 국민연금이 줄어들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중간에 안 내고 적게 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과거에 못 낸 거 있습니까? 물어봐서 있다. 그러면 그거 지금 낼 수 있나요? 그러면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다 낼 수 있습니다. 꽉 채우셔가지고 국민연금 최대한 내시는 거 첫 번째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는 금액도 너무 조금 내지 마세요. 국민연금이 적은 보험료로 내면은 사실 낸 돈 대비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이지 절대 금액 자체는 낮아요. 그래서 조금 국민연금을 좀 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고 뭐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는 저기 20, 30대가 하는 거예요. 5, 60대는 국민연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돌아가신 그날까지 국민연금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국민연금 최대한 지금부터 낼 건 내가지고 납입액을 올리든가 하셔가지고 더 많이 내셔라. 물론 급여소득자는 내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지만 사실 국민연금 지금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급여소득자 아니에요. 전부 자영업했거나 프리랜서였거나 주부이거나 이렇게 과거에 안 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리셔가지고 좀 더 내셔라.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받기 전까지 4년, 5년 동안 추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굳이 내지 말라는데 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연금이 안 좋으면 내지 말아야죠. 근데 국민연금 좋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중에서 1순위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세가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 3년, 4년, 5년 동안 국민연금 추가로 더 내셔가지고 연금액 올리시기 바라겠어요. 꽉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4세, 65세가 돼가지고 국민연금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럼 바로 받아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국민연금은 연기가 가능해요.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꽉 채워서 5년 꽉 연기해서 69세, 70세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나는 뭐 빨리 받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여러분이 내일 모레 오늘 내일 돌아가실 거다. 그럼 빨리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자산도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국민연금은 꽉 채워서 최대한 늦게 받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국민연금을 먼저 털어먹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국민연금밖에 없으면 털어먹어야지. 딴 게 있으면 딴 거 먼저 털어먹어.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털어먹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이가 늘고 있는데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자, 국민연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년 늦춰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고 5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요. 올려주는 건 늦게 받는데 반대로 1년을 당겨 받게 되면 6%씩 감액을 해요. 최대 5년까지 당겨 받게 되면 6% 곱하기 5, 6, 5,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신 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분들이 국민연금 일찍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론 첫 번째,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받아봐야 3, 4년 받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갈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받고 가셔야죠. 그죠? 내가 뭐 남기고 늦춰도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신 분들은 무조건 조기 수령 하십시오. 이게 맞아요. 두 번째, 나는 국민연금 안 받으면 없으면 굶어 죽겠다.
내가 뭐 일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갖고 있는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그죠?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기다렸다가 65세부터 받으려니 지금 5년간 먹고 살 게 없다. 그죠? 국민연금 안 받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 이분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누가 하고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계셔요. 아니, 내가 은퇴를 했는데 당장 뭐 연금 나오는 게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땡겨받을 때니까 먼저 땡겨받자. 좀 다른 자산도 있는데 국민연금 먼저 땡겨받으시는 분들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더 크게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 욕은 못 해주겠고 진짜. 왜냐면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액을 때려버리고요. 1년 늦춰받으면 7.2%씩 증액을 때려버립니다. 6% 7%예요. 여러분이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6% 7% 수익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그걸 매년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먹고 살 돈이 없으면 받으시라고. 근데 내가 통장에 은행에 잔고가 있는데 은행에 지금 한 뭐 2, 3천만 원 있는데 그건 이자도 없어. 그죠? 근데 그렇게 이자도 없는 돈은 가만 놔두고 7% 이자 주는 국민연금은 빼쓰고 이게 바보 아니면 뭐가 바보입니까? 그죠? 이자 없는 거, 이자 낮은 거 이런 거 빨리 뺐어야죠. 국민연금은 가만 놔두면 6% 7%씩 불려주는데 얘를 왜 뺐습니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왜 먼저 가르냐고. 쓸데없는 황금알 못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자산이 있다. 한 푼이라도 있다. 그러신 분들은 딴 거 먼저 뺐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건 늦추시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 주식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주식해가지고 연 7% 이상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국민연금 먼저 땡겨서 그걸로 주식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국민연금 일찍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7% 수익 날 걸 내가 포기하고 주식에서 7% 이상 수익을 나면 그건 잘한 선택이야. 아시겠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당장 지금은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다시 또 쪽박되면 그제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괜히 국민연금 빼가지고 이렇게 다 날려먹었네. 그냥 국민연금을 놔둘 걸.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기 수령 되도록이면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뭐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고 피부양자 탈락되고 이런 또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안 좋으니까 일찍 받아서 금액을 줄여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내용은 맞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되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줄여놔 봐야 결국 국민연금 받는 것 또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매년 올라가거든요. 나는 덜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공단에서 더 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딱 기준선에 맞춰놨는데 그 기준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매년 바뀌고 있고요. 언제 바뀔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거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기준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준 때문에 평생 받는 국민연금을 줄인다? 그냥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춰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내가 늦춰서 받았는데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네, 물론 그건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 그냥 공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80세 이전에 돌아가실 거면 일찍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80세 이상은 살 것 같다. 그러면 늦춰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초반에는 늦게 시작하지만 받는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일찍 시작한 사람, 조기 수령한 사람을 추월합니다. 그 시점이 80세쯤 된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80세 이상은 살 것 같다? 라고 계시면 늦춰 받으시는 게 좋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늦춰 받으시고 운동하세요. 늦춰 받으시고 담배 끊어. 늦춰 받으시고 술 끊어. 늦춰 받으시고 운동해. 그러면 노후에 건강해서 건강하게 병 없이 훨씬 더 오래 살면서 연금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정년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국민연금만으로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요? 65세 연장 논의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60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0세에 정년을 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출생 연도에 따라 바뀌어서 64세,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럼 퇴직한 이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 은퇴 절벽이 생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절벽 때문에 국민연금을 땡겨받거나 뭐 국민연금 미리 받아가지고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땡겨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되고 금액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 한 달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았지만 국민연금 받아봐야 100만 원, 150만 원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받지 마시고
그건 최대한 놔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버티냐? 60세 정년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죠. 일해야죠. 아니,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0세가 무슨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하는 평균 수명이 이미 80세, 85세를 넘어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85세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잘 살면 90세 이상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60세에 정년퇴직하셔가지고 90세까지 논다. 30년 노는 거예요. 30년. 아시겠어요? 30년. 30년 직장생활 했잖아요. 그죠? 30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30년 어떻게 놉니까? 하루 이틀은 재밌지. 근데 한두 달, 1, 2년 놀아봐 이제. 노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60세부터 놀겠다? 말이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80대, 90대는 몸이 아프고 이제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쉰다 하더라도 60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셔야죠. 일해서 한 달에 단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어서 그걸로 생활비를 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국민연금 빨리 땡겨서 까먹겠다? 다른 연금 땡겨서 까먹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생각하시면 진짜 일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연금 박사 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나가가지고 직장 찾아봐. 직장 할 데가 없어. 할 일이 없어. 내가 뭐 아무리 뭐 일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긴 뭐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지. 그죠? 네. 지금까지 내가 대기업 임원이었어. 대기업 부장이었어. 나와가지고 그와 비슷한 일을 찾으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거 말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 일이,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과거에 30년간 대기업 부장 임원으로 살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대기업 부장 임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시 그냥 사회 초년생인 거야, 그냥. 그게 싫으시면, 내가 60세에 퇴직해가지고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는 게 싫으면,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 이미 40대, 50대부터 내가 인생 이막에 뭘 할지를 준비해왔어야지. 그죠? 내가 그래가지고 저녁에 대기업 부장 있으면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뭐 술 먹고 야 그냥 뭐 이러면서 놀고 골프 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저녁에 40대 50대부터 퇴근하고 나서 자격증 공부한다든가 따로 뭔가를 준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60세에 퇴직하는 다음날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놨으면 나는 그때부터도 또 일정한 그레이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60세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다가 직장을 위해서 죽어라 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다가 이제 와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근데 또 내가 또 나름 또 임원이었어. 그러니까 또 임원 대우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할 일이 없다. 나를 불러준 데도 없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그러면 사회봉사 하세요. 그냥 재능 기부, 사회봉사. 아시겠죠? 그거 하십시오. 그건 진짜 많아요. 왜냐면 돈 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건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봉사나 재능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일을 하느라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잘 생각해봐요. 60세 퇴직해가지고 집에 들어앉아 있어 보면 내가 60세 이전에 직장 다닐 때 왜 소비가 적었나 생각해보시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10시간 뭐해요? 일하는 시간이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씻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일날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느라 돈 쓸 시간이 없어. 내가 돈을 써봐야 주말에 이틀 쓰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부 돈 쓰는 시간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돈 써. 그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야. 나가서 내가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밥 주고 뭐 점심값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나가는 순간 기름값, 교통비, 밥값, 커피값 전부 내 돈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일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돈을 쓰게 된다. 그런데 내가 사회 봉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봉사도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한 기간 동안 돈을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생활비나 소비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쓰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노후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얘기 제가 사실 저도 50대 중반인데 저보다 물론 제 선배님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젊은 놈이 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 경험으로는 아직 저는 60대가 안 돼봤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저와 상담하신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꼭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도에 국민연금 개혁이 돼서 국민연금법이 1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 내시는 분들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서 올해는 9.5%, 내년은 10%, 내후년은 10.5% 쭉쭉쭉 올라가서 2033년에 13%까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9%였던 게 13%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내 소득의 1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소득의 1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죠. 내 소득의 8%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에서 20%는 세금으로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내가 버는 소득의 30%는 그냥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건강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내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러신 분들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30%는 없다. 그냥 최저 30%. 그 이상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보험료 내실 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추후 납부, 과거에 못 낸 걸 지금 내는 이런 방식, 이거 추후 납부 하실 분들은 사실 오래 하셔야 됩니다. 오래. 더 늦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추후 납부라는 것이 이번 달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내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달에 보험료 10만 원 내고 있는데 과거에 못 낸 기간이 100개월이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100개월 1000만 원 일시불로 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해는 1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올라갑니다. 나는 바뀐 게 없어도 보험료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11만 원, 12만 5천 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료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미리 앞으로 올라갈 건 미리 내면 안 되냐? 이번 달 좀 저렴하게.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못 낸 걸 내는 거는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데 늦추면 늦출수록 뭐가 올라가? 기본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이니까 늦게 할수록 더 많은 추후납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많이 내니까 연금액이 더 올라가냐? 아닙니다.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내는 돈만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일찍 하실수록 좋겠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의 5, 60대는 이를 전제로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정년 연장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 일부부터는 벌써 늦추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게 회사로 확대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정년 연장의 논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사회 구조적인 내용도 좀 바뀌어야죠.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의 입장에선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계속 직원을 5년 이상 더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뽑는 것이 회사 입장에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어르신들이 뭐 기존에 또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활용한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큰 틀에서는 좀 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년이 연장되면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절반을 내줍니까?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세까지는요 국민연금이 의무 납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세가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나는 60세에 퇴직을 하지 않고 61세, 62세에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똑같은 회사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0세 생일까지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하지만 60세 생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9.5%가 전액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의무 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을 내줄 이유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회사는 직원을 뽑으면서 이 사람 월급도 줘야 되지만 이 사람 퇴직금도 쌓아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 국민연금도 절반 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 건강보험료도 절반 내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다 부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0세가 넘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안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다 내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나는 직장을 다니고 정년이 연장됐는데 회사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게 되면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이 60세에서 65세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 법이 같이 바뀔지는 두 번째 문제다. 정년은 65세로 연장돼서 일은 65세까지 하겠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60세에서 65세로 바뀌는 것도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년이 연장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연금 납부 계획은 조금 더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정년이 연장됐다면 그 5년 동안 일하시는 것에 대한 소득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5년 더 일한다니까 5년 더 막 명품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 5년 동안 번 돈은 전부 다 노후 준비에 쓰셔야 된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자산의 7,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구조인데 은퇴 이후 현금 흐름으로 볼 때 어떠한가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 어쨌든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 지금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죠.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고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꾸 현금화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팔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이미 가진 사람은 내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돈을 모아서 돈을 더 불려야지, 자본을 축적해야지 성장하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없었던 시절에는요, 길도 만들고, 뭐, 기간산업도 만들고, 국가도 육성하기 위해서 화학공장도 세우고, 이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돈을 모아라. 그래서 돈이 모아서 금융회사, 국가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국가가 성장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저축이 필요했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돈 좀 아껴 써라, 물 좀 아껴 써라, 불 좀 꺼라, 절약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장해온 습관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26년 현재에도 계속 돈을 묶어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 생기면 저축하고, 돈 생기면 집 사고, 돈 생기면 이렇게 뭐 모으고, 불리고. 자,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3, 40년 전만 해도 국가를 성장을 시키는 기간산업, 건설, 화학, 제철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산업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뭐 하이닉스 다 보면 전부 뭐죠? 이게 전부 핸드폰,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소비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산재를 만드는 데 더 힘써 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가 소비재 산업이 주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고 회사가 국가가 좋아지는데 이들이 전부 뭘 잘 팔아야 돼요? 소비재가 잘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돈으로 뭘 해줘야 돼요?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차를 사고 핸드폰을 사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고 이렇게 소비를 늘려줘야지 기업이 살고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돈 모으는 습관만 있다 보니까 이미 우리 사회의 구조는 소비재 중심의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소비를 안 하고 묶어만 두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가? 부동산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기형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국가 경제는 전부점 저성장, 침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해줄 거,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사는 나라, 더 성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써줘야 돼요. 소비해줘야 돼요. 부동산을 팔아서 써줘야죠. 제가 우리나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가 지금 뭐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하나의 몸뚱아리, 하나의 인간 생명체라면 대한민국에 걸려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비예요. 변비가 뭐죠? 먹었는데 싸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먹기만 하는데 똥이 안 나와. 사실 똥을 싸는 기능, 더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싸는 기능은 뭐예요? 먹었으면 싸야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또 먹고, 그죠? 근데 먹지 않고 계속 몸에 쌓여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몸이 비대해지고 안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변비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변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싸줘야 돼요. 먹으면 쌌듯이 모았으면 써야 돼요. 이게 사실 자음이 같아요. 어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써줘야 됩니다.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소비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 자산이 어디 많이 묶여 있다고요? 부동산에 묶여 있죠. 그죠? 부동산.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집을 팔아서 그 집 판 돈으로 소비를 늘려주는 것이 국가가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 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 팔아 쓰겠어요? 안 쓰죠. 뭐 1가구 1주택이면 당연히 못 파는 것이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팔라 해도 안 팔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현금으로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제도. 바로 주택연금제도가 필요해요. 주택연금이 뭐냐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소비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3개국밖에 없어요. 미국, 홍콩, 대한민국. 이렇게
3개국에서만 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의 자산이 전부 다 집으로 만들어져 갖고 부동산. 이 부동산을 내가 당장 팔면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집을 대신 소득이 없으니 이 집을 담보로 연금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후에 집은 있는데 돈은 없다. 그러면 집 팔아서 뭘 내가 해야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돼. 그러면 이 집에 살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주택연금을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55세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월세 주거나 투자하고 있는 집은 안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집에 살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 나오냐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0세. 70세에 가입하시면 얼마 나오냐? 시세 1억당. 공시가격이 아니고요. 지급할 때는 시세로 봅니다. 시세 1억당 70세에 가입하면 월 30만원 받아요. 자, 그럼 내 집이 5억이에요. 그러면 150만원 평생 받습니다. 내 집이 7억입니다. 210만원 평생 받습니다. 내 집이 10억이다. 월 300만원씩.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연금 받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금액을 고정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받아간 금액과 이자 이런 것을 그 집값과 상계해서 남으면 자식에게 드리는 거고 모자라도 차액을 자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집밖에 없는데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주택연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가입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노후도 걱정이 없지만 국가 경제 자체가 더 선순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물론 내가 이 집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야지 라는 생각 있으시면 사실 주택연금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어렵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됩니다. 내가 이 집은 너한테 줄 테니 네가 나한테 용돈 줘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식 입장에서 용돈을 몇 번은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또 이 집에 주면 저 집에도 줘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몇 번 주다 말아요.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집 줄 건데 용돈 준다 그러다가 몇 번 주고 안 주냐 이번 달 줘라 이 짜증날 거 아닙니까? 맨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마음 상합니다. 욕해 그냥. 그럼 나중에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 와서 욕해. 뒤에 와서 여기서는 자식 욕하고 여기서는 부모 욕하고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면 또 자식끼리 싸웁니다. 그죠? 저 부모가 집 물려줬는데 이거면 네 거니 내 거니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식한테. 야 네가 번 돈 네가 써. 내가 네가 번 돈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게. 하지만 내 집은 내가 번 돈이야. 이건 내가 쓰고 갈게. 남으면 네가 가져가는 거고 모자라도 넌 청구는 안 해. 하지만 나는 내가 갖은 거 쓸 거야. 우리가 서로 금전적인 걸 타치하지 말자.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택연금 받으세요. 받았더니 남으면 자식한테 용돈도 주고 손주 용돈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부모가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냥 어떻게든 주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이러면 서로 결국은 다 의가 상하고 싸우게 되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네 건 내 건 내 거 해가지고 깔끔하게 내가 주택연금 받아서 쓰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가 없어요. 불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깔끔하게 쓰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주택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택연금 궁금하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전화하시면 주택연금에서 잘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셔서 여러분의 부동산 연금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일까요? 저는 아직 50대 중반이 안 됐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할 나이가 안 돼서 아직 주택연금 가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저희 집의 집값이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는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주택연금 가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저는 주택연금 말고도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금 걱정은 없어요. 근데 일단 연금 박사, 저의 어머니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미 주택연금 가입시켜 드렸어요. 지금 연금 잘 받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주택연금을 공부하면서
아, 이거는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이 가장 먼저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머니 주택연금 잘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뭐 얼마 안 되지만 남겨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기초연금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받으면서 주택연금 받으니까 연금액이 더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또 주택연금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받는 게 한 달에 한 100에서 150 되고요. 거기다가 또 일정한 소일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용돈벌이도 하시고, 그래서 한 달에 그냥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200만 원 버시는 것 같아요. 나이 80대 중반인데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 제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기 안산 사시는데, 안산의 부동산 시세를 보면 그냥 빌라 사시거든, 빌라.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 집은 내가 상속받을 텐데 내가 안산에 가서 빌라 살 생각은 없거든요. 그럼 그 집을 이제 월세를 놓거나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팔리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도 안 팔려. 외곽 동네들은 안 팔리거든요. 그럼 월세는 나갈까 생각해 봤더니, 물론 이제 월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가 무슨 역세권도 아니야. 특히 이렇게 어르신들 사는 동네가 보면 최근에는 역세권을 몰래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외곽에 그냥 공기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평지고 이렇게 여유 있는 곳에. 자, 근데 그런 집은 노인들이 살기엔 좋지만 젊은이들은 안 좋거든요. 그럼 그 동네에서 사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을 내가 상속받겠지만 월세가 나갈 리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요. 그럼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택연금 지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70대, 80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이다. 이러면 주택연금 가입도 안 되고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곽에 있고 빌라라든가 일반 농가라든가 일반 주택이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을 자녀가 상속은 받겠지만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받을 수 없고 내가 들어가 살 집도 아닌 집들, 그죠? 이런 집들은 무조건 주택연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은 폐가가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어난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외곽에 있는 주택들은 공동화, 비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물려는 받았지만 결국은 재산 가치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애물단지만 되는 겁니다. 이런 집들 그나마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바로 주택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시세가 나올 때, 그나마 거래가 될 때,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가지고 이 집을 담보로 연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집값이 너무 적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정평가 받으면 됩니다. 감정평가 받아서 5천만 원짜리 집을 7천만 원 1억에 감정평가 받으면 1억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택연금 필요 없다? 오케이. 필요 없으시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하셔가지고 그거 받은 돈으로 손주한테 용돈 주고 손주 저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살수록 누가 부자가 돼? 손주가 부자가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런 정말 외곽에 있는 주택들,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주택들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지금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주택연금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연금도 받고 가치도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 이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은퇴 노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처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아기를 안 낳고 사람들은 늙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성장이 더디고, 그죠?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는 거. 자, 연금은요, 모으는 자산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까지는 모아야 되겠지만 결국 연금은 나중에 소비하는, 쓰는 자산이에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나온다? 그럼 500만 원 매달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쓰셔야죠. 그죠? 평생 쓰게 됩니다. 언제까지 써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통장에 10억 있으면 한 푼도 못 뺐습니다. 왜냐면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뺐을 수 없어요. 왜냐면 빼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불안해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연금 받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500만 원씩 평생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해서 매달 꾸준하게 써주신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소비가 늘어나면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물건을 잘 사주니까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성장하겠죠. 기업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이 커지니까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의 취업이 증가하죠. 청년들이 취업이 증가하면 이들의 가정이 안정됩니다. 그죠? 청년들이 가정이 안정되면 뭐 하겠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못 낳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는 이유는 취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취직이 안 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금 성장이 아니라 기업이 지금 감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좋아지기 있기 때문이죠. 그죠? 기업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이에요. 물건이 안 팔리는 이유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묶어두고 있고 안 쓰기 때문이지. 결국 여러분이 소비를 잘 해주신다면 그것이 순환 구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성장시킬 거고 그 성장을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갖게 돼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써주신다면 노후의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노후의 빈곤 문제, 돈이 없어서 빈곤인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못 쓰니까 빈곤이지. 결국 연금 자산이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정치인이 있으시다면 제발 이 내용 꼭 한번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연금을 많이 준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게 할 것인가를 고민 꼭 한번 해보셔서 연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연금 1등 이영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사면 돈이 묶입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을 사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하면 대한민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거든요. 혹시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설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